국내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전세기로 입국해서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우한 교민 147명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환자 발생 상황부터 살펴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확진은 그 전날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8명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7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퇴원한 꼴이 됐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21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은 크게 위중하지 않습니다. 경증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명이 폐렴으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증은 아닙니다. 이 산소 공급 치료를 놓고 기자들도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예. 산소를 공급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코에 그 산소 공급을 달아서 스스로 호흡하면서 산소를 조금씩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모터를 이용해서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중증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단계는 중증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데 21명 환자 가운데 이 세 번 중증에 도달하는 환자는 현재 없다 이런 얘기고요. 예. 심지어는 그 현재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도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이르면 내일부터 2~3명이 더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예측이고요. 의심 환자 5천여 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현재 검사 받고 있는 인원은 67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이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 교민들 가운데서 이제 어제 의심 증상을 보였던 분이 5분이 있었는데 네네. 좀 걱정됐었는데 이분들 모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분 다섯 분하고 그 5분과 같이 병원으로 간 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예. 각각 다른 부모 밑에 있는 자녀인데요. 예. 이렇게 7명 그리고 입소한 140명 모두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 병원으로 이송된 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성인 5명, 그다음에 자녀 2명인데 한국인이 3명, 중국인이 2명 이렇게 되는데요. 예. 한 명은 기내에서 의심 증상이 나왔고 나머지 4명은 그 공항 검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검역을 통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네. 기내에서 이제 그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본 검사를 다 받고 바이러스 검사까지 받았는데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147명이 입소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우리 국민이 79명이고 중국 국적이 67명, 이 안에는 홍콩인도 1명 있고요. 네. 미국 국적의 1명도 있는데 우리 국민의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1, 2차 그 전세기에 왔던 그 교민들을 보면은 이제 입소를 해서 발현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15명이 공항에서 유증상자가 됐고 의심 예. 환자였고 두 번째는 8명이었죠. 그래서 25명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입소한 뒤에 확진이 2명이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3차 전세기에는 사실 당초에는 170여 명이 타고 올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와서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궁금증도 있었고 걱정도 좀 됐었죠.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선 교통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도착을 못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오늘은 뭐 더 강한 봉쇄령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저께부터 중국 우한 지역에 사실 봉쇄적 통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파트 예. 자기 집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통편 같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업이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직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연고가 없으면 사실은 14일 이후가 또 막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서 그래서 막판에 포기한 분들이 있고 여건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 분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중국의 그 검역에서 유증상자로 의심 환자로 판명이 됐는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배우자가 그럼 나도 입국하지 않겠다 해서
들어오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같이 못 와서 이제 포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한 분들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네. 어제 이제 퇴원을 세 분이 했는데 먼저 세 번째 환자, 3번 환자분부터 네네. 좀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3번 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번 환자가 그 같이 식사를 한 6번 환자, 여섯 번째 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인으로 알려진 28번째 환자에게 이제 2차 감염을 시켰고, 이 여섯 번째 환자가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10번과 11번. 예. 그 다음에 21번째, 그 교회에서 만났던, 접촉했던 21번째 환자, 이렇게 3차 감염까지 이루어졌던 그 환자인데요. 네. 예.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의 기준을 다 갖춘 거죠.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에 걸쳐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퇴원을 했는데 네. 예. 어저께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꽃다발을 그 병지 병원으로도 받고 퇴원을 했는데 이 환자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 3차 감염 때문에 병원 안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 치료도 받았고요. 예. 이 세 번째 환자는 그 에이즈 치료제로 상당히 호전된 또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3번 환자, 세 번째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이제 그 병원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환자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 네. 칼레트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칼레트라는 이제 에이즈 치료약인데요. 먹는 약입니다. 이게 정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맞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예. 에이즈의 치료제인데 이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환자 이번 8일째부터 이 칼레트라를 투여를 했는데 예.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검출량도 줄었고 폐렴 증상도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의료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사실 세상에 알려진 게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 칼레트라라는 사스나 메르스 때 썼던 약을 썼는데 네. 임상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뭐 중국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그렇고 그 칼레트라를 써서 좀 효과를 봤다는, 물론 사례가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이제 치료제 개발에 좀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국내 환자 가운데 이 3번 환자 말고 첫 번째 환자, 그 중국으로 돌아간 네. 첫 번째 발병 환자, 그 환자도 이 칼레트라라는 약을 썼고요. 그다음에 8번 환자도 칼레트라는 약을 썼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에이즈 치료제가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현재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이 치료 결과가 논문으로 이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제 그 싱가포르에 그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17번째 환자가 퇴원을 네네. 했는데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환자들은 대개 이제 본인들이 꺼려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억지로 인터뷰를 예. 하거나 촬영을 하지는 않는데 이 17번째 환자는 뭐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네. 인터뷰도 하는 약간 이색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그 코로나19의 확산의 뭐 주범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 5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곳은 이제 말레이시아. 우리 17번째 그리고 18번째 환자도 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17번째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 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몸도 건강했고 네. 치료 과정도 굉장히 성실히 임해서 치료가 좀 빨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퇴원할 때 막 의료진과 포옹을 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또 다 편지를 써서 고맙다는 편지도 쓰기도 했는데요. 아, 예.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쉽지 않더라도 독한 독감의 느낌으로 치료를 끝내서 완쾌될 수 있는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알아보니 독감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병을 알아본 사람의 입장도 얘기를 해서 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고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오늘부터는 뭐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예. 공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기를 하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와 함께 국내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